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72세, 정형외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무릎만 진료해 온 박재성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수천 명의 무릎을 직접 만져봤고 수백 명의 어르신이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에서 멈추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첫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는데 별거 아니겠지 싶었어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분들 중 많은 분이 몇 달 후 계단을 못 오르셨고 몇 년 후에는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끼, 욱신, 이런 사소한 신호를 무시하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미 소리가 난다는 건 무릎 관절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절대 무릎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금 당장 끊어야 할 3가지 습관, 이걸 모르고 계속 반복하시면 병원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의 무릎을 10년 더 쓰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앉고 무릎을 구부리고 운동 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한 번의 무심함이 당신의 걷는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걷는 삶을 지키는 지혜이고 무릎을 되살리는 시작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당신의 다리와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73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늘 활발하셨고 매일 마을 주변을 산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에서 뚜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2달도 채 안 돼 걷는 게 점점 불편해졌고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릎에서 나는 뚜 소리, 사실 이것은 관절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무릎은 통증보다 먼저 소리로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행이 시작됩니다. 무릎이 뚱 소리를 낸다는 건 연골이 마모되거나 관절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무릎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이라면 그 어떤 통증보다 이 소리를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괜찮겠지.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지만 그 작은 무릎 소리가 큰 수술로 이어진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 시작을 놓치지 않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무릎이 뚝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무릎을 지키는 습관이 당신의 80대, 90대 삶을 바꿉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느끼는 시점은 이미 관절이 꽤 많이 닳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전에 이미 작은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70대 이후에 무릎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 60대부터 무릎 속에서는 서서히 퇴행이 시작됩니다. 특히 연골, 무릎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 연골은 나이가 들수록 재생력이 떨어지고 점점 얇아집니다. 문제는 이 연골이 닳는다고 해서 바로 아프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걷고 계속 계단을 오르고 계속 무리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릎이 붓네, 지끈하다,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이런 증상이 찾아오죠. 이게 바로 염증의 시작입니다. 연골이 점점 닳고
무릎 안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무릎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염증은 통증을 만들고, 통증은 움직임을 줄이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더 많은 충격을 받아야 하니 연골은 더 빨리 닳게 됩니다. 이게 바로 퇴행성 악순환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무릎 연골이 절반 이상 닳아도 환자 스스로는 그냥 좀 시큰하다 정도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고 느낄 즈음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전보다 무릎이 쉽게 뻐근하다면, 예전보다 계단이 귀찮게 느껴진다면, 그건 무릎이 보내는 느린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 관절에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기회는 뭐냐고요? 멈추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단을 계속 무리해서 오르거나 앉은 자세로 너무 오래 있는 습관,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는 자세 등 이런 습관이 당신의 무릎을 계속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릎을 소모하는 삶이 아니라 보존하고 회복하는 삶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아직도 식사하실 때 바닥에 앉으시나요? TV 보실 때 양반다리로 버티고 계신가요? 무릎 건강을 위해 이 습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가장 흔한 생활 방식이 바닥 생활입니다. 양반다리,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이 세 가지 자세가 무릎 관절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꿇으면 무릎 관절 앞쪽에 약 45배의 체중이 실립니다. 쪼그려 앉으면 허벅지 근육의 힘 없이 무릎과 연골만으로 체중을 버텨야 하죠. 특히 연골이 얇아지기 시작한 70대 이후에는 이 자세들이 연골을 짓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잠깐 앉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쌓이면 그게 바로 관절을 닳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관절염 초기 환자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이 좀 시큰한데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릎에서 뚱 소리가 나고 이후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고요.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올바를까요? 첫 번째, 가능한 한 바닥에 앉는 습관을 줄이고 식사는 꼭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 각도가 90도 이상이 되게 하고 발바닥은 바닥에 편하게 닿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파나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한쪽 무릎에만 부담을 주고 관절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을 확 꺾으며 일어나지 말고 의자 양옆을 잡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세요. 특히 관절이 약해져 있는 어르신들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하나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쪼그려 앉아 일을 하거나 바닥에서 빨래를 개는 습관도 지금부터는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허리와 무릎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작업대를 활용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오래 쓰기 위한 보존 전략입니다. 무릎은 다 써버리면 교체도 어렵고 회복도 더디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매일 하는 앉는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무릎에 압력이 덜 가는 올바른 자세를 연습해 보세요. 지금은 무릎이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무릎은 아프고 나서 관리하면 늦습니다. 지금 통증이 없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무릎 건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무릎 관절 자체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무릎을 지탱해주는 건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하루하루 조금씩 약해지면 무릎은 혼자 힘으로 버티기 시작하고 결국 연골에 직접적인 부담이 쌓입니다. 그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쉴 것 같죠? 아닙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먼저 줄고 그 다음은 움직임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계단이 무섭습니다. 올라갈 땐 숨이 차고 내려갈 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둘째,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이 뚱 소리 내고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셋째, 걷는 보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옆에서 보면 몸이 앞으로 숙여지고 무릎이 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70대도 가능한 무릎 중심 운동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 펴기 운동입니다. 양손으로 의자 양옆을 잡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세요. 무릎을 가능한 한 곳께 펴고 5초간 유지한 후 내립니다. 양쪽 번갈아가며 10회씩 반복해주세요. 이건 허벅지 앞쪽 근육을 살려줍니다. 두 번째는 침대 옆 허벅지 누르기입니다.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한쪽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벅지로 바닥을 눌러보세요. 그 상태를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힘을 뺍니다. 이건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대퇴사두근을 활성화시키는 데 좋습니다. 세 번째는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나 식탁에 가볍게 손을 얹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가락 끝으로 중심을 잡고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와 무릎 아래 근육을 살려줍니다. 균형 잡는 힘도 길러줍니다. 이 3가지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게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운동은 많이가 아니라 매일입니다. 조금씩 매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매일 걷기만 하면 무릎은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오히려 무릎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는 걷기 열심히 했는데 무릎이 더 아프다는 분들이 매일 오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보행 습관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걷기 습관, 무릎 안쪽만 쓰는 걸음입니다. 이걸 안짱다리 보행이라고도 합니다. 양발이 안쪽으로 모인 채 걷는 습관인데 이렇게 걸으면 무릎 관절 중 안쪽 연골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연골이 얇아진 상태라 작은 비틀림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폭을 지나치게 넓히는 걷기입니다. 보폭이 넓을수록 좋다고 알려진 정보 때문인데 이건 전고 관절이 건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70대 이후에 보폭을 무리해서 넓히면 무릎 굴곡 범위가 커지고 연골이 마찰하는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오히려 무릎 통증이 악화됩니다. 세 번째, 빠른 속도로 걷는 습관입니다. 숨이 차게 땀이 날 정도로 걷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무릎을 고정시켜주는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특히 관절 주위에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 빠르게 걷는 건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게 좋을까요? 걷기 전 딱 5분만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세요. 종아리 뒤쪽, 햄스트링을 가볍게 늘려주고 허벅지를 손으로 감싸고 앞뒤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정면을 보고 시선과 가슴을 편 상태에서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보폭은 편한 범위까지만 내딛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팔은 흔들어 주세요. 상체 리듬이 하체 균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보, 2000보.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발 한 발 무릎이 정렬된 상태로 올바르게 걷는가입니다. 걷기 전 스트레칭과 보행 교정은 무릎을 위한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혹시 나는 잘 걷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문 옆이나 큰 거울 앞에서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당장 교정이 필요합니다. 걷는 습관은 하루만 바꿔도 무릎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제 걷기를 시작하셨다면 잘 걷는 연습도 같이 시작해 보세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릎은 먹는 걸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연골은 뼈처럼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 보충이 늦어지면 회복도 늦어집니다. 무릎 안에는 연골이라는 말랑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연골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얇아지고 마찰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럼 이 연골을 지켜주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연골의 회복을 도와주는 대표 음식은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닭발이나 사골국처럼 콜라겐이 많다고 알려진 음식이 많지만 사실 나이 들어서 먹을 땐 흡수가 쉬운 형태가 더 중요합니다.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로 된 보충제가 흡수가 빠르고 무릎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자연 항염 성분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생강, 강황, 마늘입니다. 이 세 가지는 관절염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붓기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국이나 반찬으로 매일 조금씩 곁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엔 칼슘이 좋다는 건 아시지만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치나 두부, 들깨 같은 식품과 함께 오전 10시 전후의 햇빛을 15분 정도 보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 연골의 유연성과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아마씨유에 많이 들어있고 식사와 함께 하루 한 번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외지만 물입니다. 연골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도 말라갑니다. 하루 2잔의 물만 추가해도 연골 마찰이 덜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릎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5가지 영양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과 식사의 시너지, 이게 핵심입니다. 무릎을 위한 식단을 꾸준히 챙기면서 가볍게라도 매일 움직여줘야 회복이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국 한 그릇과 멸치 반찬으로 단백질 보충, 점심엔 된장국과 생선, 저녁엔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 이렇게 하루 3끼 중 2끼만 건강식으로 바꿔도 무릎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 물 한 잔과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곁들여 보세요.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 소화도 잘 되고 무릎 혈류도 개선됩니다. 이처럼 식사와 움직임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할 때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의 마무리 루틴도 중요합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지 말고 따뜻한 물찜질이나 족욕을 통해 무릎을 쉬게 해주세요. 그게 밤 사이 회복을 도와주는 최고의 자연 치료입니다. 무릎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제가 병원에서 수없이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말은 사실입니다. 무릎은 뼈보다도 더 회복이 어려운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조직처럼 스스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골이 망가지기 전에는
눈에 띄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계단 오를 때 뻐근하다. 소리가 난다. 서 있을 때 무릎이 붓는다. 이런 신호는 이미 연골이 닳기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꾸지 않으면 1년, 3년, 5년 안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실천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변화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에 앉는 습관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양반다리,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는 한 번 할 땐 괜찮아 보여도 누적되면 연골을 망가뜨립니다. 의자 생활을 꼭 시작해 주세요. 두 번째, 하루 10분 다리 근육 깨우기. 힘든 운동 말고 앉았다 일어섰다, 발끝 들기, 무릎 펴기, 계단 5칸 오르기. 이런 간단한 것부터 반복해 주세요. 꾸준함이 운동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걸음걸이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보폭이 넓다고,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무릎 바깥쪽까지 근육을 쓰는 걷기, 팔을 흔드는 보행, 발끝이 안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기. 이런 기본을 지켜야 오히려 무릎을 덜 씁니다. 네 번째, 무릎이 아플수록 잘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 콜라겐, 오메가3, 항염 식품은 당신의 연골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멸치, 콩, 생선, 들기름, 마늘, 물, 딱 6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일어서는 횟수를 늘리세요. 1시간 앉아 있으면 5분은 꼭 일어나서 움직여 주세요. 무릎 건강은 움직이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0번만 더 움직여 보세요. 그게 10년 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무릎을 지키는 일입니다. 무릎이 건강하면 걷고, 나가고, 만날 수 있고, 인생의 후반부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보신 오늘 그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